자, 2021년 4월 고3 모의고사인데요. 2021년부터는 이제 지문이 막 길어졌다기보다는 문제 수가 늘어났죠. 이렇게 요것도 이제 비문학 첫 지문인데 문제 수가 6개거든. 지문 길이는 그냥 평이한데. 그래서 생각을 좀 잘 해야 돼요. 문제를 이렇게 딱딱딱딱 좀 압축해가지고 끼워 넣었다 보니까 이제는 문제를 쓱 보면서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될지 스스로 좀 설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풀 수가 있어요. 지금 문제를 따로 떼어오지는 않았고, 이제 지문이랑 저는 지금 문제 6개 지금 떠 있는 페이지를 옆에 띄워놨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지문만 띄워놨고요. 보면서 어떤 식으로 풀어야지 효율적일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뭐 이 답 근거는 전부 다 해설에 나와 있잖아. 그치? 자, 보면은 지문을 뭐 먼저 읽을 것이냐, 문제를 뭐 먼저 읽을 것이냐, 뭐 크게 상관은 없지만은 지문을 정독하는 것은 일단은 차선책이에요. 지문을 정독하는 건 차선책입니다. 물론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정독을 해야 되지만 그거는 문제를 풀 때 읽어주면 되는 거니까 미리 겁먹고 아씨 문제 졸라 많네 이러면서 미리 겁먹고 지문을 읽으려고 억지로 막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법지문이 원래 좀 어렵잖아. 이해가 잘 안 되고. 그쵸? 봅시다. 일단은 뭐 법지문이든 원지문이든 뭐 나발이든 다 상관없이 어차피 다 비슷한 구조대로 흘러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보시면요. 뭐 쓱 읽어보면 형사소송법 어쩌고 저쩌고 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도 지금 안 읽었습니다. 저도 지금 안 읽었고 처음 보는 건데 일단 보시면은 뭐 증거 능력과 증명력이라는 것을 구별을 하고 있대요. 그쵸? 뭐 증거재판주의 뭐 이런 말이 있죠. 이 정도만 아마 동그라미를 쳐야 될 것 같고 보시면은 이제 먼저 증거 능력이란이라고 나왔어요. 여기에서 이제 뭘 생각을 해야 되냐? 뭘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겠어요. 이 내용이 무엇이 더 중요하지만은 증명력이 언제 나오는지를 체크해야 돼요. 이거 몇 초 안 걸리잖아. 증명력 쓱 보면은 이제 먼저 증거 능력이라고 했으니까 너무 친절하게도 먼저 증거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다 했으니까 한편 증명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오케이? 여기에서 이미 1문단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증거 능력과 증명력에 대한 이야기가 요만큼 들어가 있고 얘는 요만큼 들어가 있고 증명력은 요만큼 들어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해도 상관이 없는 거겠죠. 그쵸? 그리고 이제 증거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증거 능력의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뭐 증거 능력의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뭐 증거 능력을 배제해야 하는 조건이 이렇게 세 가지 원칙으로 명문화 써놨다 이거예요. 증거 능력을 배제해야 하는 조건. 그러니까 이 조건을 충족시키면은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증거 능력의 요건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가요? 맞나요? 그렇겠죠? 읽어보면 피의자, 피고인들의 권리를 보장하여 공평한 재판을 실현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피의자, 피고인들의 권리를 침해해가지고 수집한 증거일 수 있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그래서 얘네 세 가지가 위에 여기서 동그라미 쳤는데 아래 또 나오니까 그냥 체크만 하세요.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그리고 자백, 배제, 법칙, 그리고 전문 법칙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녀석은 딱히 뭐 체크를 할 필요는 없죠. 요 정도만 이제 흐름을 잡고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문을 먼저 읽었다면은 문제를 먼저 보고 이걸 읽어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는데 이제 우리가 문제를 봐야 되는데 문제가 총 6개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시험에서는 이제 5에서 10번까지의 문제인데 우리 교재로 나중에 이걸 옮기게 되면 몇 번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나온 대로 5번에서 10번까지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5번,
6번 이렇게 하지 말고요. 아니다, 일단 이렇게 해볼게요.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문제가 있습니다.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그러니까 내용 일치 문제도 아니고 이 이야기가 언급이 되었는가를 물어보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내용 일치 문제, 사실 확인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유형 중에서도 쉬운 유형입니다. 그리고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을 주고 거기에서 예시 찾기, 사례 찾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마이크 들어가는 거 맞지? 자, 그래서 사실 확인 요 녀석은 이제 이렇게 슥슥슥슥슥 지문을 읽다가 찾아주시면 되는 거라서 가장 먼저 해결을 해주시면 되고, 기억이 어디 있는지 볼게요. 기억 밑줄이 어디 있습니까? 사례 찾기 여기 있어요. 6번이라고 여기 써볼게요. 6번이라고 써볼게요. 그리고 7번은 뭐죠? 7번 문제는 3점 보기죠. 기인데 윗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보기 안에서 어떤 내용이 있는데 보기를 우리가 지금 읽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딱 요구해 주는 조건, 발문에서 7번 보기는 윗글을 이해하기 위한 학습지의 일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발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문제라고 하기도 하고 뭐 아무튼 간에 여기에서 제시해주는 조건을 쓱 봐가지고 바로 범위를 판단하기가 어렵죠. 어디를 봐야 될지 잘 모르겠죠. 그렇다는 말은 얘는 일단 후순위라는 거예요. 나머지 문제들을 풀면서 그 후에 걸러지는 녀석이라는 거죠. 그리고 얘는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서 일단 우선순 위로 놓고는 싶은데 지문에서 후반부에 있기 때문에 후반부를 먼저 읽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면 그 순서가 되면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8번을 보면은 여기 있죠. 여기 8번 써볼게요. 여기 8번 써볼게요. 여기는 6번이고요. 그리고 7번은 모르고요. 그리고 5번은 이 전체에 있겠죠. 8번은 그냥 이렇게 되어 있죠. 얘도 뭐예요? 3점 보기 문제죠. 그런데 7번과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발문에서 바로 A를 바탕으로라고 나와 있어요. 범위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조금 더 우선순위에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문제 푸는 순서라고 치면은 순서대로 쭉 읽는 것을 선호하는 학생이라면 당연히 6번보다 8번이 먼저 있기 때문에 8번을 먼저 풀어야 됩니다. 그쵸? 그리고 9번 볼게요. 자유 심증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이것도 내용 일치? 이것도 사실 확인인데 요런 문제들보다는 얘가 조금 더 추론의 영역이 더 많이 maybe 들어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얘도 문제로 치면은 우선순위인데 그런데 지문 후반에 있어요. 그쵸? 여기 또 써볼게요. 9번이라고. 10번 문제를 보면은 이제 윗글을 읽는 과정에서 문맥을 고려할 때 A, B, C, D, E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죠. 10번은 그냥 간단한 이해 문제
이것도 뭐 사실 내용일치 문제라고 봐도 전혀 무방해요. 그냥 통합을 해가지고 이것도 그냥 내용일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추론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로 치면은 우선순위에 들어가요. 그쵸? 그럼 이제 요 녀석은 어디에 들어가 있냐 보니까 A, B, C, D, E에 다 써보세요. 10번 여기 있고요. 10번 여기 있고요. 10번 여기 있고요. 10번 여기 있고요. 10번 여기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를 재조합해보자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판단을 하는데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건 아니죠. 이 판단은 문제를 쓱 보면서 아, 이런 식으로 풀어야겠다라고 자연스럽게 판단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문 독해 순서가 이제 이렇게 쭉 되면은 독해를 해가면서 우리가 풀어줘야 되는 문제가 두 개가 있죠. 최우선적으로 해결을 해줘야 되는, 최우선적으로는 아닙니다. 최우선적으로는 아니고 5번과 10번 문제는 그냥 전체적으로 읽어가며 풀어준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녀석들 이제 판별하는 사이사이에 아니면 하나 그게 어렵다면은 하나를 먼저 해결하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8번이랑 9번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할게요. 여기랑 여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C, 10번에서 3번 선지에 있는 C까지 판별을 하고 난 이후에 여기까지 답이 안 나온다면 이 D에 대해서도 판별을 할 거고 E에 대해서도 판별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정독이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같이 8번도 풀어주고 같이 9번도 풀어주자 이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 예시 역시도 그 과정에서 찾아주면 좋다 이거죠. 그래서 6번 아니다. 그 다음 순서는 8번, 6번, 9번이 될 텐데 이제 7번이 남았죠. 그런데 여기 지금 이미 다 3점짜리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럼 출제자는 이러한 지문 전체를 범위로 하는 간단한 내용일치 문제 5번과 10번 같은 내용일치 문제를 제외하면 특정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특정한 범위를 지정해 주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그런 걸 생각을 해 봤을 때 아직까지 범위가 지정이 안 된 부분이 있죠. 서론 앞부분을 제외하고 바로 어디입니까? 딱 여기 앞은 서론인 거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정보들이 제시가 되는 본론,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이런 말 하는 증거 능력의 요건인 거죠. 이제 이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그리고 자백, 배제 법칙, 그리고 전문 법칙에서 3점짜리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 증거 능력의 요건 세 가지 중에 하나에서 3점짜리가 나왔어요. 그런데 나머지 두 개 가지고 아무것도 안 건들고 싶을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거에 대해서 문제를 내는 게 맞다 이겁니다. 여기에서 이미 다른 문제들이 다 나왔는데 여기는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에서 7번이 있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해보고 보기를 쓱 봤는데 뭐 어쩌고 사실 인정의 자료로 쓰일 수 없고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아마 여기에 있는 내용이 맞을 겁니다. 그렇다는 말은 이 녀석들에 앞서 가지고 7번 문제를 풀어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딱 제가 체크해준 정도의 흐름에서 거기서 조금 더 읽는 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정도의 흐름을 파악을 하고 문제를 판단을 했으면 이렇게 사고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근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려고 안 해서 그렇지.
급해가지고 풀기에 급급하잖아. 근데 평소에 공부할 때는 이런 거 할 시간 충분하잖아. 그치? 해주시면은 실제 시험에서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것까지 연습을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지문 난이도나 문제 난이도가 엄청 내려가요. 혼란이 해소된단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이제 풀어봐야 되는데 지문 읽으면서 일단은 이거를 끊고 다른 영상으로 이제 문제 풀이를 이제 올릴 텐데 그거까지 연결해서 보지 마시고 요렇게 한번 스스로 해보세요. 해보시고 나서 아씨 잘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이 되면은 다시 문제 풀이를 구체적으로 근거를 찾아가지고 푸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진짜 필요한 것은 여기서 다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이제 남은 거는 문제 구체적으로 가가지고 판단하는 것들인데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